매력의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매력은 어떻게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 건가 하는데 매력이에요. 한 시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내일이 많아요. 좀 바쁘게 가야 되는데 오늘 한 시간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복잡한데 간단히 넘어가고 쭉 한번 보세요. 요즘에 K 붙이는 게 유행이죠. K 컨텐츠 덕분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했는데 아마 복지 정책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퍼뜨리면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만한 정말 획기적인 실험을 서울시가 3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길래 전 세계가 베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나?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이게 큰 문제인데 거기에 요즘에 로봇하고 AI, 챗GPT 이런 게 나와가지고 조만간 일자리가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서 송파, 세모녀, 무슨 수원모녀, 집단 무슨 사건 뭐 이런 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안심소득입니다. 제대로 설명하자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면을 틀어서 설명했는데 이거 읽고도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복잡해요. 복지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평가가 나온 건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보랏빛 부분은 본인이 노력한 거고 이게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요만큼 번 사람은 이만큼 도와주고 이만큼 번 사람은 요만큼만 도와주는데 특징이 뭔가요? 못 벌수록 많이 도와준다. 하우생방이죠. 그런데 많이 일하면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까지 합하면 더 많이 가져간다. 절묘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첫째, 기초수급자 제도를 단점을 보완하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기초수급자 제도죠. 기초수급자가 한 번 되면 평생 그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돈도 벌면 정부 도움을 못 받으니까.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식당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기초수급 받는 거하고 100만 원 더 하면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 해요. 안 해요. 왜? 기초수급 자격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 제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시켜서 일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두 번째, 역시 그만큼은 수준이 높아요. 딴 데서는 여기서 박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고수가 앉아 계셔서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 오 시장이 저 좌파의 복지가 아니라 우파의 복지를 하고 있구나.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박수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칭찬해드리니까 금방 또 박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주의 극복. 지금 기초수급자 제도는 달라고 해야 줘요. 근데 이거는 자기 수입만 파악이 되면 부족한 걸 찍어준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복잡한 게 통합이 된다. 그러니까 복지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혜택 받는 데가 대폭 늘어나요. 지금 현재 국민의 6.7%가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데 이걸로 하면 한 33%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저거 내가 렌즈 엄청 잘 나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왜? 아까 이렇게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죠? 그래서 합계해봐야 감당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제 다음 한 달 지나면 1년 반이 지났으니까 국제 학술 대회를 해서 이제 이걸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학회를 한단 말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 양반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제도인지 선진국에서도 가져갈 만한 제도인지 이런 걸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신문사 무슨 포럼 같은 거 할 때 외국의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모시고 오려면 억대로 돈 주고 모셔오는 거 아세요? 한푼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기 참여해서 내가 가져가겠다. 네? 다른 나라에 소개하겠다. 그만큼 이게 정교하게 잘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아니에요. 이게 기존의 복지, 이게 영국 얘기인데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영국은 복지 천국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복지 천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이 얼마나 복지제도가 엉터리인지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초수급제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안심소득이 얼마나 실업해볼 가치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이게 카르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 받은 영화니까 뭐 볼만할 겁니다. 꼭 보시면 처음에는 지루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뭔가 가슴 속에 막 쿵 하고 옵니다. 사람이 갑자기 일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복지제도라는 게 뭔지, 그리고 미래의 복지제도는 어찌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시간 나시고 요즘에 영화 찾아보기 편하시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택.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임대주택 살죠. 근데 임대주택 살면서 숨기고 싶어합니다. 열악한 주택 형태니까. 작고 열악하니까 이거를 재건축하는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주거를 만든다. 제가 작년에 선거 치르면서 임대주택을 이런 타워 페리스처럼 짓겠다고 하니까 다들 선거 때 하는 말이니까 저거 뻥일 거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0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도 만들고 그리고 자재를 고급 자재를 쓸 겁니다. 그리고 소셜믹스라고 써놓는 건 뭐냐면 섞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왜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같은 단지인데도 담벼락 쳐놓고 우리 동네 넘어오지도 마, 아이들 놀이터도 따로 만들고 그런 걸 뉴스에서 가끔 보셨죠? 나라 꼴이 그래서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소셜믹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엔 섞어져요. 몇 동 몇 호가 임대인지 몇 동 몇 호가 분양주택인지 모르게 섞어낸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재건축할 기회가 왔어요. 한 3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화한다는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 아마 청년 안심주택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청년들한테 젊었을 때 분가하기 쉽게, 결혼하기 쉽게 이런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땅은 분양을 안 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원가가 땅값이 안 내려가니까 반값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25평형이 3억 5천 원이니까 꽤 싸죠.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분양률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뭐 저쪽 고덕 강일지구, 마곡지구 이런 데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걸 왜 이렇게 대충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본인이 경제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경제 형편에 맞게 선택해서 자산 형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지금 서울시민들께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입니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스타트 라인이 같아야 된다는 게 제 확신, 소신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다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대선 치르면서 까딱하면 질 뻔했죠? 모골이 송연하지 않았어요? 개표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진영이라는 사람 문제가 많죠? 뭐 범죄꾼 같아 보이죠? 실제로 재판 끝나보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할까요?
아마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에이 이런 세상 확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양반이 아무리 입이 걸고 지독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원인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못 사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새끼도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아. 내가 평생 골프 한 번도 못 치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자식들도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한이 자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 만드는 게 결코 현명한 게 아니지. 그래서 적어도 교육받을 기회만큼은 함께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냈어요. 어떻게 냈느냐. 여기 구청장님, 강남구청장님 와 계시는데 강남에 학원이 많아요. 메가 스터디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어떤 집 아이는 한 달에 학원비를 10만 원도 못 씁니다. 어떤 집 아이는 학원비를 100만 원, 1000만 원도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평하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메가스터디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짜로 그 밑에서부터 25% 그러니까 4분의 1 해당되는 집 밑에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해준다. 들으려면 아직 조금 줄여서요. 좀 이따 치세요. 첫 번째, 교재비가 비싸요. 그래서 교재비도 서울시에서 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멘토가 필요해요. 학습진도 떨어진 애들이 갑자기 학원 가게 된다고 따라가나요?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해서 1대1로 가외선생을 붙여줘요. 그래서 펼쳐가 달라진 애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아마 이제 한 2달 지나서 입시가 끝나면 대학 성적표가 나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시는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반드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성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이가 달라지죠. 일상도 달라지고 수도 달라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서 중학교 2학년이 돼서는 학교 회상 선거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데가 안 됐거든요. 이제 조금 당연히 갑자기 이제 학업 개선이 돼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농구에 재미가 생기니까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고 또 이제 서울과 연결고리가 정말 가고 싶다고 지원을 해서 이제 시험도 보고 해서 학교에서 다니고 있어요. 하나의 사회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회라도 쫓아내줄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공평한 사회입니다. 부모 잘 만났다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회가 좀 유식한 편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구사한다. 네 번째, 서울시가 아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그러니까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늘 뭐 그렇고 그런 얘기 늘 뭔가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서울시의 마음가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책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동안에는 서울시에는 쪽방촌이 4군데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저쪽 영등포, 창신동 4군데 붙어 있는데 기억하세요? 그 앞에 식당에서 밥 주는 데가 있는데 한 뭐 30m씩 50m씩 줄 서 있죠. 들어가면서 식판에다가 받아갖고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바꿨습니다. 수십 개 식당을 동네에다가 계약을 해서 카드를 들고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때마다 이렇게 이름 적고 먹으면 되겠죠.
이분들 혈색이 달라졌어요.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공통점을 한번 발견했죠. 공기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배급해주는 사무소가 있어요. 그런 동네에는. 그래서 자 이제 라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줄 쫙 서서 가져가고, 자 뭐 두루마리 휴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줄 쫙 서서 가져가고. 그 줄 서 있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두 번째, 맨날 뭐 들어왔다 줄 서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받아가요.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카드 가지고 가서 찍고 가져가게 하니까 필요한 것만 따박따박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줄안서 배우죠. 세 번째, 여기 오늘 수료식 하는 장면입니다. 빠르기도 해요. 이 필요하는 장면. 오늘 오후에 2시에 찍은 사진이 벌써 올라왔는데, 요즘에 노숙인, 쪽방촌, 장활사업하는 분들 밥은 웬만하면 다 밥 굶어서 돌아가시진 않아요. 마음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이제 시작한 건데요. 희망의 인문학. 이분들을 시립대하고 건국대하고 이런 데 대학에 위탁을 해가지고 몇 개월짜리 과정을 수료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넉넉고 마음을 내려놓은 분들, 알코올릭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오늘 한 600명 정도 수료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인원수가 한 700 몇십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수료율이 80%입니다. 의외로 많죠. 이 알코올릭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런 과정을 하면 와서 졸거나 뭐 빠지거나 적당히 그저 시간만 때우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언뜻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제가 동행식당, 공기창고, 그 다음에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보여드렸어요. 서울시가 약자를 대하는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제가 우리 당에서 오세요. 아무래도 좌파 같아. 수박 같아, 수박. 겉에는 파란색인데 마음속은 빨간 것 같아.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이게 좌파인가요? 저는 내가 진짜 보수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다 함께, 어려운 국민들도 다 함께 보듬어 안고 미래를 갈 수 있을 때 보수가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잘 싸워서 집권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잘 싸우는 사람에 열광하는 세상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또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 누가 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 전략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유불리를 따지고 뭐 좌파니 우파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거 우리 당이에요. 약자와의 동행이 우리 당원 당규 정강에 들어있는 거 약자와의 동행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한다고 자꾸 좌파라고 이렇게 음해를 해서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분은 서울시하고 참 인연이 많은 분이에요. 15년 전에 제가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만들었을 때 그때 듣고 인생이 바뀐 분인데, 요번에 새로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안심소득 실업 대상이 뽑히는데 몇백 대 1이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현금 지원할 때. 근데 또 거기 또 뽑히신 운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세요. 평생 처음으로 다달이 20만 원씩 저축을 한다. 인생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이런 분이 늘어나는 나라가 살기 좋다. 시간이 많으면 다 보시면 좀 잘났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저출산 대책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종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공적인 거는 이제 뭐 난임부부, 안 낳겠다는 사람 자꾸 돕지 말고, 놓고 싶어 죽겠는데 못 놓는 분들은 무한대로 도와주겠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저도 지금 이 손목에 이런 걸 차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걸 하나씩 나눠드리고요. 부자들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스마트폰에 손목 닥터 9988을 치셔서 앱을 다운받으면 1년에 최대 1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8,000보씩 일주일에 5번 걸으셔야 됩니다. 괜찮죠? 평이 이렇게 좋아요. 내가 운동이라는 아주 내가 버릇이 별로 그렇게 운동하는 버릇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거 덕분에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시민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도 7만 명한테 이걸 나눠드리고 안돼 뭐라고 했잖아. 됐어? 왜 됐어요? 지금도 7만 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받아가세요. 자, 약자의 조례를 만들고 지금 이제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뭐 설명드렸죠? 생계 돌봄의 안심소득, 두 번째로 주거부문의 임대주택 고품질화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옵션 제공, 세 번째 교육의 서울런, 네 번째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조례를 넣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걸 넣습니다. 약자 동행 지수라는 걸 넣었어요. 약자와 동행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주거, 교육, 문화, 안전, 사회 통합까지 8대 부문에 50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걸 하나하나 지수 관리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전 세계 모범복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수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최초에 없었어요. 지구상에. 제가 아까 K복지라는 거창한 말로 시작할 때 야, 뭘 어떻게 하려고 K복지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그러냐.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정책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선진국으로 존경을 받는 나라 되겠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약자동행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OECD가 저를 포용성장시장 챔피언시장이라고 얼마 전에 선정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뭐 선정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어플라이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쭉 보니까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 성장도 성장이지만 포용성장, 어려운 사람까지 다 보듬어서 함께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 정책을 펴는 도시다. 그래서 챔피언 시장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무감이 생겼어요. 야, 그걸 어떻게 잘해서 성공을 시켜야 전 세계에 벤치마킹 해가라고 보여줄 거야. 모범 사례를, 모델 케이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랑조언으로 써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력 부분입니다. 서울은 이미 아주 힙한 도시입니다. 보시면 알죠. 글로벌 탑10 도시 중에 제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도시를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계속해서 매력적인 도시로 가져가겠다. 이거를 젊은 사람들, 아까 여기 청년위원장님인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매력 있는 도시다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엄근진의 도시에서 펀한 시티로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엄근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청년위원장 나와서 인사했던 친구 어디 있나? 엄근진이 뭐예요? 엄격 근원 중지입니다. 100점짜리 이번에 서울시는 엄숙한 도시, 근엄한 도시, 진지하기만 한 도시, 제리대가리 없는 도시에서 노잼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노잼 도시에서 늘잼 도시로.
그런 도시가 되면 매력적인 도시가 됩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은 도시.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영역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K 콘텐츠 한류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상태인데 그것을 앞으로 10년, 100년 계속 가져가는 게 관건이죠. 다들 마음속으로 약간 되게 불안합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몇 년이나 갈지, 계속 이렇게 갈지. 한때 홍콩 영화 우리가 열심히 볼 때처럼 이렇게 거품처럼 피어났다가 꺼지지는 않을지, K-팝을 보면서 K-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조금씩은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뿌리부터 튼튼한 도시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누군지 밑에 써 있습니다. 얍판츠베던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까지 12월까지 뉴욕 필을 진행한 상임 지휘자입니다. 거장이죠. 이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장을 지휘합니다. 제가 시장 대장과 소개를 해가지고 대장님은 다 계약하고 비밀리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모셔왔어요. 올해 몇 번 와가지고 맛배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 2달 전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미어 터졌어요. 한 2, 3만 명 왔더라고요. 벌써 거장이 온다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일부라고 뉴욕에 가가지고 기립박수 받은 서울시립무용단의 작품입니다. 서울시립 발레단을 창단한 게 있습니다. 기초부터 걸음을 주는 거에 계속해서 미술, 프리즈 2번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미술 도시가 됐어요. 이거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장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와서 안전이 문제가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파가 몰렸던 인공 오로라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벤트를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브랜딩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시도했던 게 책 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 서울시청이고 제가 도서관으로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이 앞에 개가식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오시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금토하다가 금토일 하다가 지금 목금토일 일주일에 나흘 하는데 혹한기, 혹석이 빼고 하는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는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한강변까지 퍼졌는데요.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에 5,000권을 꺼내놔요. 책을. 책 빌리는 절차, 반납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냥 갖다가 뽑아서 읽고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 잠들 가서 보고 있잖아요. 5,000권을 꺼내다 놓고 일간은 뭐 100몇십 일을 행사를 할 텐데 하루에 평균 몇 권이나 없어질 것 같아요? 베이컨. 작년 1년 평균을 내니까 3권. 올해 1년 평균을 내니까 1.5권.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어지는 게 없어요. 어떤 날은 늘어나요. 지난주에 그저 다시 나타나요. 그 덕분에 광화문광장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계광장, 청계천, 한강변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지금 서울 곳곳이 책 읽는 풍경이 열풍이 이렇게 정말 장관입니다.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한강, 잠수교, 책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또 책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른바 한류 열풍이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 이게 서울시의 문화 예술 중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드웨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서울시가 바뀌는가. 이게 잠실이죠. 잠실에 스포츠 마이스 단지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었던 올림픽 채웠던 시설물을 싹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선 협상된 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갤러리예요. 수장고형 갤러리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거 소장되어 있는 거에 평생 매일 거길 보러 가도 100분의 1도 못 봐요. 수천 점 있는 거에서 맨날 전시되어 있는 건 수십 점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내다는 사람들 머리가 좋죠. 이거 보고서 저도 부러워서 서초동에 법원 앞에 똑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3년 뒤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분들이 이걸 설계하고 있고요. 또 며칠 내에 설계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건 서울의 산업지도입니다. 양재 AI, 수서의 로봇, 홍릉의 바이오, 여의도의 핀테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업 펀드 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인베스트 서울이라고 서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금융 지수인데요. 서울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산업을 꼽으라 그러면 주로 창조 산업, 창조 산업이라 그러면 이제 엊그저께 롤드컵이라고 시끌벅적했죠. 아이들 게임 이런 거, 애니메이션, 창조 산업, 최첨단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사업을 창조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의 먹거리는 창조 산업. 여기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관광 산업, 금융 산업.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인데 금융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위를. 요즘에는 속이질 못해요. 아까 그 챔피언십에 선정된 것처럼 보세요. 1년에 2번 순위를 매기는 금융 순위를 매기는 기관이 있는데 JN그룹이라고 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서 가파르게 오르죠. 21년부터 순위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한 순위가 떨어졌어요. 5월달에. 저는 열심히 하는데 정부에서 깎아먹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들어갖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그러죠. 뉴스 보셨어요?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거를 부산으로 옮긴다고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걸 보여줘서 제가 표시해놨어요. 엉터리가 아니에요. 이 순위가. 열심히 하면 오르고 열심히 안 하는 게 있으면 떨어집니다. 금융산업 순위입니다. 아일랜드를 얼마 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가 넘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많은 나라가 여기 이제 보러 갑니다. 배우러 가요. 첫 번째 비결은 법인세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 OECD 평균입니다. 근데 아일랜드는 12.5%,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미국의 큰 기업들,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유럽 거점을 아일랜드 더블린이라고 하죠.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세계가 다 알아요. 그 비율은 법인세 깎아주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거 내리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옹기를 부려서 몇 퍼센트가 됐죠? 우리도 왕창 깎으려고 하는데 못 깎아가지고 25%가 24%가 됐어요. 하나 많아. 효과가 없어. 오케이, 그건 이제 내년 총선에서 뭐 이겨서 뭐 다시 또 숫자가 많으면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비결이 뭐겠어요? 영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럽 나라 중에 영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나라는 영국하고 아일랜드뿐이 없었는데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EU에서 나갔어요. 아일랜드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아일랜드로 가. 자, 우리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나요? 우리나라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면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근데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시장이 또 될까요? 떨어질까요? 생각 같으면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센터 만들고 적어도 서울시를 전부 영어 공용 도시로 만들지 못하지만 여의도는
영어가 매우 친숙한 외국인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비판을 좀 덜 받을 것 같아서 살짝 포장을 했지만 제 속마음을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발전을 우리 다 알아요. 못해서 그렇지. 여기 아까 인사를 쫙 하면서 명함을 받았는데 기자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죠? 한 명도 없죠? 네, 오늘은 심사협정입니다. 기사 안 쓰기. 여기서 들은 거. 한강 레상스는 다 아시죠? 네. 엄청나게 바뀌었죠. 한강길 이거 없었으면 코로나 때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한강 레상스로 만든 산책로하고요 둘레길 이 두 개 없었으면 우리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죠? 이게 한강 레상스 지도고요. 한강에서 많은 이벤트가 생기는데 뉴스에서 보셨죠? 대관람차를 만들겠다 상암에. 이게 관람차에 이 안에 캐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게 크기가 63m 크기예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제 작품인데 지금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는데 이것도 63m 크기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가 서울을 기억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서 만듭니다.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라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벌거든요. 런던에서 타보셨죠? 테임즈강 옆에 소유하겠다고 난립니다. 사업자들 설명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플로팅 스테이지나 요트 계획장 같은 걸 만들어서 한강이 지금 정막 가는 산이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배가 없어요. 그죠? 이상하게 좌파들은 한강에 배 뜨는 걸 싫어요. 이명박 시장님하고 제가 합해서 그 경인 아라뱃길 만들고 한강 배 들어올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건 아시죠? 근데 배를 못 뜨게 해요. 배만 뜬다 그러면 반대를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만듭니다. 여기가 선착장 내년이면 한강에 내년 가을부터 이버 버스가 운항합니다. 작년에 런던에 가서 출장 가서 배우고 그거 진짜 런던에 가서 타보신 분 계세요? 200명 타는 큰 배인데요. 시속 50km. 지그재그. 근데 저쪽 잠실 아마 저 뚝섬 유원 지역에서 타면 여의도까지 20km. 교통수단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죠. 용산, 여의도, 용산에 이거는 좀 오래된 조감도고요. 12월 달까지는 조감도가 새긴 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나와요. 여의도를 금융법 만드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여의도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가는데 그 모델 케이스는 이겁니다. 함부르크에 이렇게 바닷가에 창고예요. 한국에는 이런 창고가 많아요. 원래 곡물 창고였는데 이걸 안 부수고 그 위에 이렇게 왕관 모양의 음악단을 얹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요 공간 덕분에 대박이 나가지고 함부르크의 도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한락 도시, 홍등가 도시 이미지에서 지금 문화예술 도시로 바뀌었는데 거기 비결이 아까 그 공간에서 공짜로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만들어지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뭐 여유 있는 분들은 티켓 사서 들어가서 10만 원, 30만 원 내고 공연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바깥에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서 안에서 어떤 공연이 벌어지는지 지나가다가도 늘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옥상에 올라가면 낙조, 아까 보신 이런 쫙 풍경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옥상에 공짜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LFP를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들섬입니다. 제가 지난 텀에 시장할 때 이렇게 멋진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해 놓고 나갔는데 후임 시장이 또 이걸 또 홀딱 취소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정말 이 양반 취향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또 이렇게만 놔뒀어도 고마워. 왜냐하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또 뭘 만들어놨어. 이게 3년 됐어요 지금 지은지. 그러니 이걸 허물고 새로 준다 그러면 또 말들도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놔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방법을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 재미 삼아서 한번 보세요. 이게 부부 건축가 작품인데 팔레트라는 작품이고요. 밀겐 마이어라고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스페인 세리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먹고 살아야 하는 도시가. 그래서 이제 노드성면이 이렇게 올라가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밀겐 마이어의 작품이고요. 부부 건축가의 산들을 노드리라는 작품이고요. 비아이즈라는 건축사무소입니다. 세계적인 건축사무소입니다. 리플이라는 작품입니다. 신승수 씨의 아키펠라고라고 하는 작품. 이게 토마스 헤드릭은 굉장히 유명해서 알고 계시죠? 천재 건축 디자이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도 공개되는데 이 사람이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작품을 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낫죠? 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계적인 명물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하나 불연장입니다. 좋긴 한데 좀 비싸요. 1조 2천억. 1조 2천억 쓰면 안 될까요?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질 건데. 제가 지난번에 DDP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만들어 놓으면 대박인데 만들 때까지는 이걸 뭐. 마지막으로 이제 김찬준 씨의 서울링을 옆으로 눕혀놓은 겁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원래 이 노들섬 예산은 6천억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토마스 헤더릭이 1조짜리를 1조 2천억짜리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거 너무 비싸다. 경제 형편에 우리 못한다가 막 그거 하면 다음에 떨어진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도시 서울, 한가운데 한강, 그 한가운데 노들섬. 얼마나 탐나겠어요. 건축가들은 이런 게 탐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안하기를 맡겨만 주면 내가 전 세계를 돌면서 펀딩을 해갖고 오겠다. 돈을 모아오겠다. 그래서 넘어갈 뻔했어요. 나도 하고 싶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각서를 쓰게 할 수도 없고 약속 안 지킨다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일만 맡아놓고 펀딩이 잘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가슴이 뛰죠? 요즘에 서울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했던 일인데 난데없이 유엔에서 얼마 전에 와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뭐 상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여기 써놨습니다. 대기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때 이제 그 경일버스 엔진을 8,000대를 전부 CNG로 바꿔가지고 싹 좋아졌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오늘 와이셔츠 이틀째 입는 거예요. 이게 안 까매요. 옛날에 까맸던 거 기억나세요? 공기가 많이 좋아졌죠? 얼마 전에 발표한 거 기억나세요? 기후동행 카드? 뭔지 아세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타는 분들은 6만 5천 원만 내면 무제한 합니다. 이게 지금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도 동참했고요. 경기도는 조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동참하리라고 봐요. 아까 보신 리버버스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물론 리버버스는 약간 돈을 더 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싸게 책정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되면 승용차 타는 사람이 전부 대중교통으로 오면서 탄소 저감, 그래서 기후동행 카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서울을 정원도시로 만들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은 녹지 면적이 다른 선진도시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못 느끼시겠죠? 왜 그럴까요? 산이 많아서 초록색이 보여서 그래요. 실제로 녹지 공간은 별로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여질 건 녹시율이라고 해요. 초록 공간이 보이는 비율은 높아요. 그래서 정원이 없어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을 많이 늘리겠다.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어디라도 녹색 산책로를 만들겠다. 이게 정원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0년 전부터 해와가지고 이제 둘레길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둘레길도 제가 시작한 거 다 아시죠? 둘레길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웬만한 산에 다 있어요. 이제 2.0이 시작이 돼요. 2.0. 둘레길 2.0. 이게 뭐예요? 둘레길이 대부분 뭐예요? 그 나무 데크죠? 그 나무 데크를 이제 나무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스카이 트레일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남산에 맞는, 그러니까 하이아트 호텔부터 도서관까지, 남산 도서관까지 산책로를 데크로 만든다고 상상을 하시면 그 산책로 1km 정도를 걷고 뛰면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가 한강과 강남이 되겠죠. 괜찮은 산책로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북악산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을 계속 집어넣어서 일상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둘레길 2.0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산에 만들어진 스카이 트레일을 보고 계십니다. 남산에 곤돌라도 생깁니다. 지금 케이블카들도 두고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감당을 못해요. 이 관광버스가 하도 많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곤돌라로 실어 올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숫자가 남산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는 어딜까요? 줄 써 있네요. 근데 이게 30년 전, 40년 전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 서울시내 한복판이 이래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다고. 이게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1가부터 6가까지 그 구도시, 진짜 서울, 옛날 서울, 거기가 다 이 모양이에요. 이게 10년 전에요. 제가 시장에서 이제 세운상가 와서 이걸 허물고 양옆으로 초건축 빌딩을 짓는 이런 계획을 제가 12년 전에 세워 놓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운상가, 초입의 현대상가는 허물었어요. 제가 모델 케이스로 앞으로 들어오는 시장 하나씩 허물어라. 종로부터 청계천, 청계천부터 을지로, 을지로부터 퇴계로 시장 4명이 하나씩만 허물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종로부터 남산까지 녹지가 생기고 양옆으로 빌딩이 들어가요. 양옆으로 빌딩이 높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에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높이 제한을 푼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땅 주인 돈 벌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층 짓는 걸 60층 짓게 해주면 돈을 2배를 벌잖아요. 그 돈 중에 절반만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무는데, 여기 지금 수천 명이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운상가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는 비용으로 써서 시민들 세금 안 들이고 옆에 높게 짓고 녹지축 만들자. 이게 10년 전에 제가 세운 통합형 순환형 정비 개발 방식인데, 이 후임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싹 백지화해버렸어요. 그리고 보존, 그래가지고 양옆으로다가 쇳덩어리로 보행로를 만들어서 대못을 갖고 나가셨어요. 허물지 못하게. 그래서 2달 전에 세운상가에서 갑자기 벽돌이 떨어져갖고 상인 한 분이 발가락이 잘랐어요. 아세요? 그 뉴스 보셨어요? 요번에 우리 시의회 때 시정진 말 때 그 얘기 나왔어요. 중부의 시의원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이거 어떡하라고 이걸 저기다가 쇳덩어리로 보행로를 만들어가지고 모터물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다. 하여튼 고약해요. 기자분 안 계시죠? 요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여러분 가끔 갈 일 있으시잖아요. 집안에 이제 상 치를 때 원지동 추모공원 가시잖아요.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인데요. 이 옆에가 청계산 올라가는 등산로예요. 이거 청계천 가끔 등산하시죠? 이런 추모공원, 그러니까 화장장인데 화장장이 있는 거 아셨어요? 의식을 잘 못해요. 이렇게 잘 만들어놨으니 알겠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조각공원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만들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냐. 지금 저기 저 상암동 마포에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든다 그랬더니 요즘에 거기 가시면 플래카드 많이 붙어있죠? 오세훈을 욕하는 플래카드가 수백 장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화장장 만들 때 그때가 15년 전인데 제 시작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원지동 고속도로 있고 경부고속도로 있고 청계산 쪽으로 고속도로 들어가면 오른쪽 쪽으로 플래카드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오세훈 너부터 태워주마. 그게 몇 달 걸려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그렇게 할 얘기입니까 그게?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잘 활용되고 있다. 재미있는 아무리 지금 시간을 주면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까? 네. 제가 3천억 번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이번에 시장이 새로 됐잖아요 다시. 네. 그래갖고 한 2달 지났는데 우리 복지국장이 결제 소리를 듣고 들었어요. 시장님 화장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눈이 둥그러져. 아니 그동안 화장이 그렇게 늘었습니까? 아 그동안 화장이 이제 80~90%를 넘는 이거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내가 화장장 전문인가 왜 나만 시작되면 전임 시작 때 뭐 하다가 왜 또 이걸 갖고 들어오나. 그때 가만히 있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을 때 이 저 태우는 데가 한 10군데 된다 그러면 옆에 2개를 숨겨놨어요. 나중에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복지국장님 당신 그거 2군데 숨겨놓은 거 알고 들어온 거야. 다 썼어 그동안.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더니 아이고 제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그거 잘 숨겨져 있습니다. 확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이런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잘 숨겨져 있어요. 2개는 창고고 2개는 서가로 위장이 돼 있어요. 그거 확장만 하면 돼요. 소가 장치만 집어넣으면 돼요. 제가 만약에 다시 시장 안 됐으면 3천억 그냥은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만들고 내일 기자님 되시면 이거 써도 돼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자, 이걸 보십시오. 제가 이 소각장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코펜하겐의 명곡, 덴마크의 랜드마크입니다. 우리 DDP 같은 거. 이게 3D 소각장인데 위에 옥상은 잔디 스키장이고 벽면, 그 암벽 타기 만들어놨어요. 갔는데 애들 손잡고 올라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하면요 잘 만들어줘요. 옛날 같잖아요. 기피 시설은 기대 시설. 이게 제 모토예요.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 다음에 또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1년 지났는데 엊그저께 또 소송 걸었다고 마이크로에서. 소송하면 우리가 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걸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포구 사시는 분 있으면 주변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교통수단입니다. 미래 교통수단. 경부고속도로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럼 차는 밑으로 지하로 10년 뒤면 완성됩니다.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잠원동부터 양재동까지 서울시가 하고요. 양재동부터 저쪽 동탄까지는 국토부가 합니다. 자율주행차라고 그러죠. 저절로 다니는 지원자 다니는 로봇차 강남하고 상암동에 이미 다니고 있고요. 그건 지금 청계천에 다니고 이건 다음 달부터 다니는 거 벌써 보여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시내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청계천에 다니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 지금 보고 이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공짜예요. 네. 그 다음에 강남하고 상암동에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다닙니다.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드론 승용차가 3년 뒤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